2학년 정치와 법 22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지방의결기관인 지방의회까지 얘기를 했었죠. 자,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법이 뭐가 있었죠?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법이 조례가 있었죠.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여기서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과 명령을 합친 말이죠. 그러니까 조례는 법률과 명령에 위배돼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가 바로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이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의결한다. 자, 이게 바로 조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방자치단체장을 보면 자, 집행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역시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임기는 4년이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나 노원구청장, 도봉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임기가 4년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집행기관이라는 거. 그래서 직원을 임명도 하고 면직도 하고 감독하고 소속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전반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법을 뭐라고 할까요? 자, 조례와 동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규칙을 제정한다는 거. 그리고 규칙을 개정 및 폐지권. 그 다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법은 조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법은 규칙.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역시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자, 몇 가지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도가 있죠.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가 있죠. 자, 뭘까요? 자,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주민투표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민투표 제도. 그 다음에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소환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다음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 자, 소환한다는 얘기는 불러들인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해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뭘까요? 그렇죠. 주민 소환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자가 만약에 자, 90명이 투표권자면은 30명 이상이 투표를 하고 그 30명 이상이 투표한 것 중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단체장이나 아니면 의원들, 지방의회 의원을 자를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조례라는 법을 만들어서 자,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의회를 통과해야지만 조례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게 무슨 제도일까요? 그렇죠. 주민 발안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 발안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이 어떤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 처리를 잘 못했을 때 감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주민 소송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이 예산을 계획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청원 제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정치 활동, 지역의 어떤 관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지금 현재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보면은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이나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즉, 집행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 공공 서비스 수요와 선호, 각종 행정 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그 예산을 형성하고 그다음 예산을 이렇게 짜는 데 있어서 주민이 어떤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보면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도 감독이 아직도 심하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부족하고 특히 낮은 재정 자립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중앙정부의 입김에 굉장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재정 자립도와도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이기주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 참여 부족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를 어렵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보면 중앙정부가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 아까 재정 자립도가 낮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나머지 얘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더 알아보기 지역 이기주의의 유형. 아까 지역 이기주의가 어떤 단점으로 얘기했었죠. 자, 님비 현상이 있고 핀피 현상이 있습니다. 님비는 혐오 시설을 꺼리는 거. 핀피는 이익이 되는 시설을 우리 지역에 오도록 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개념 체크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지방 수준에 최대한 이행하는 것이다. 아니죠. 중앙정부로부터 분리 독립해서 뭔가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국민 선거를 통해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있다. 지방의회 선출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급별에 따라 광역, 그 다음에 기초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자, 주민 대표기관 했으니까 지방의회가 되겠네요. 집행기관 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지방의회 역할. 자, 예산을 심의 확정하니까 의회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조사. 그것도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도 역시 의회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이거는 단체장의 역할이죠.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중 시군구 자치구는 이거는 기초죠. 자, 광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 자치, 광역자치시 뭐 이런 것들, 자, 특별자치시 이런 것들이 바로 광역 단위가 되겠죠. 지방자치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쵸,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쵸, 지방세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객관식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지방자치의 의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한 국가의 일을 중앙정부가 모두 처리하게 되면 자,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게만 집중되는 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 반영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는데 이게 지방자치다. 자, 사회적 다원주의 실현 관련 있는 말이죠. 간접민주정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정치의식과 책임의식이 높아지겠다. 맞는 얘기죠. 중앙정부로의 권력 집중을 방지할 수 있고 중요한 국가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 자, 어떤 게 될까요? 자,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지역 사람들의 어떤 의사를 잘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다음 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자, 이런 어떤 둔벙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둔벙을 활용하고 이거는 지역의 어떤 특수한 일이죠. 지역 사람들이 아니면 알기 힘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떤 게 여기서 답이 될까요? 그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238번 미출진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뭘까요? 자, 의결기관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맞고 서울시장은 집행기관이다. 맞는 얘기죠? 자, 5번 보면 기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리을 집행기관은 니은의 집행기관을 임명한다. 아니죠. 따로따로 뽑죠. 광역과 기초는 따로따로 뽑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9번 교사의 질문에 틀린 답을 한 학생은 여기서는 지방자치단 자 처음부터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번 다음과 같은 제도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 자, 뭐가 될까요? 자, 공통적인 거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 뭘까요? 자,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241번의 정답은 뭘까요? 자, 이거는 2번이 되겠죠. 2번 옳은 것이니까 기역은 디귿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기역과 니은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자, 요 설명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